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금융위기를 몰고 왔던 것이 바로 이 주택시장의 버블이었죠. 그때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비우량 등급 모기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의 이 과표 대비 98%까지 대출을 내줬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사태가 있었고, 그때 집 산 사람들 제 주변에도 아직까지도 지금 이 빚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시장 회복이 월가에 당연히 호재가 된 것은 오늘 당연하겠죠.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 내용 보시죠. 참 이런 제목 볼 날이 있을까 했는데 이제 슬슬 이런 제목이 등장을 합니다. 주택시장이 월가를 저렇게 리프트 들어 올렸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QE3 발표를 전후로 급등했던 미 증시, 이번 주 중반 들면서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주택 관련 지표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호전된 결과를 드러내면서 월가는 이를 추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적극 활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번 주 들어서 나왔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부진이나 어제 제가 전 세계 대표 경기 민감주격으로 소개한 페덱스의 글로벌 경기 우려에 따른 실적 전망 하향 같은 이런 좀 우울한 재료들의 지난주 연준 이 QE3가 조금 빛을 잃었다고 할까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시행도 안 됐지만은 QE3를 보고 무조건 기뻐하기에, 이 QE3라는 것은 이 선물이나 보너스 개념이 아니라 다 이 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었던 돈, 이런 식으로 투심이 조금 예민하게 변모를 했죠. 그래서 오늘 주택지표 호전 소식은 이런 조금 심드렁하게 바뀌었던 투심을 달래주기에 적절한 재료였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일평균 대비 10% 정도 부진했는데, 그 근거로는 지난 금요일 월가에서 정기적으로 있는 미 대기업들의 대대적인 수익 전망 발표가 있었는데, 톰슨 로이터 이 통계 결과를 보니까요, 이때 88개 기업이 전망치를 하향했고 21개 기업만이 수익 전망을 상향한 것으로 집계돼서 지난 2001년 3분기 이후 가장 부진한 비율로 기록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QE3 때문에 조금 묻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들불처럼 은근히 타오르는 그런 월가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네요. 하지만 주택시장의 회복세만큼 이제 좀 믿을만한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주택 관련 지표와 함께 내용 보시겠습니다. NAR, 우리말로 전미부동산 중개인 연합회, 이렇게 되나요? 제목 보시면은 7.8% 8월 주택 매매가 급증했다. 여기서 기존이란 말은 뭐 사실 뭐 사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신규 분양 물량과 구분하려고 저렇게 붙여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신규가 아닌, 그러니까 양도인과 양수인이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주택 판매량이 8월 당시 7.8% 늘어난 482만 건을 기록해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한 동시에 2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는 설명. 그리고 오늘 주택지표에는 뭐 여러가지 좋은 수식어가 많이 달라붙고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9.3% 증가, 그리고 그 결과 6개월 연속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로렌스 윤 NAR 소속 수석 경제학자는 미 주택시장은 객관적인 현실을 따지기보다는 꾸준한 수요 증가를 통한 지속적인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줘야 된다. 또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주택 재고량이 미 전역에서 개선되고 있고, 서부 쪽의 재고량은 심지어 부족 수준이래요. 서부 쪽은요, 뭐 아시겠지만 마이애미, 플로리다 이렇게 세컨드 주택 혹은 콘도나 별장 같은 게 많아서 금융위기 때 좀 더 타격이 심했던 부동산 시장인데, 이렇게 서부 지역에는 심지어 재고 물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까지 현재 포착이 됐다는 점에서 네, 골이 깊었던 곳에 물이 먼저 차오르고 있는 상황,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 업계 측의 의견은 이렇게 좀 미온적으로 들어보셨고요. 시장 전문가의 평가도 한번 현실적으로 알아보시죠. 노무라증권 뉴욕지사에서 보고서 냈네요. 주택시장 회복의 본격 시작 국면이 무르익고 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한 일반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다시 미 개인들의 소비 심리 향상과 실제 소비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주택시장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QE3의 가장 골자는 모기지 채권 매입이라는 거죠. 효과가 지금 뭐 미리 좀 포착되고 있다는 건 나쁘지 않네요.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뭐 외신을 담당하는 입장에서요, 중국과 일본의 이 외교 갈등 속에 중국 내부의 정정 불안에 대해서 좀 신경이 쓰이는 상황인데요. 한번 신화통신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일단 보통 일면에 이렇게 사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소요 사태나 이 시위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화통신은 뭐 관영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대신에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논조로 일본을 좀 성토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 외교부에서는 일본은 현실을 똑바로 봐라,
좀 모션도 그렇고요. 좀 강경론에 힘을 실어주는 일본에 대한 좀 수위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뭐 글쎄요, 뭐 사람들의 시위대나 아니면 안 좋은 감정을 미리 좀 한 발 앞서서 이렇게 하려는 뭐 시도,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다음에 시진핑 주석, 부주석이죠.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 회담 내용 가운데 제목을 저렇게 뽑아놨다는 것은 조금 관영통신사 치고는 이례적이면서도 좀 어그레시브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진 기자들 앞에서 저렇게 웃고 있었지만 외교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회담 분위기였다고 전해지고 있네요. 그래서 앞서 보신 대로 이런 중일 갈등이 뭐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어부지리로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좋지만은, 궁극적으로 저런 이 중일 갈등이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 리스크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당한 선에서 끝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내부 상황 보면은요, 만약에 지금 천안문 사태 같은 게 터지면은 이제는 진짜 진압이 안 될 수도 있는, 수습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와 연결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동조와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죠.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라는 게 있죠. 중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이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는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 비중이 3.64%로 가장 크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코스피 지수와의 민감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미 상승률보다는 조금 좀 처지고 있죠. 근데 앞에서 보신 어부지리 효과는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이나 일본 수출 기업들의 단기적인 외국인 자금 유입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중기 관점으로는요, 이렇게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즉 중국과 동아시아 측의 안보 불안 혹은 상황이 나빠진다면 우리 증시에도 결국은 좋을 것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에만 집중을 해서 보시겠습니다. MSCI 한국 지수 보시죠. 일단 QE3 발표 이후에 한번 레벨업한 뒤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대한 눈높이는 최근에 좀 보시는 대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사실이고요. 대신에 MSCI 한국 지수 수준으로는 60.11이면 이미 2000포인트 초중반대까지 외국인들의 투심은 와 있는데, 지난 반등 구간에서 개인이나 기관이 자꾸 엇박자를 내니까 처음과 같이 아주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로 비중 늘리지는 않고 있고, 그냥 추세 매매를 지속하는 수준에서 동행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는 여기까지였습니다.